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서 상임위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상임위 명단 제출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옳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보다 상임위 배분이 우선인 그런 정당이 아니길 바랍니다. 준법보다 당략이 더 중요한 야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5월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줄며 석 달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고용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3차 추경이 적기에 집행되어야 국민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야당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만을 앞세우면서 국회의 조속한 가동을 막을 태세입니다. 법이 정한 원구성 시한이 3일이나 초과했는데 미래통합당의 눈에 국민의 급박한 처지는 보이지 않는 것인지 많이 답답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시간 끌기는 민생 발목 잡기이고 식물국회 만들기입니다. 국회에 국민의 절박한 요구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켜야 될 시간에 상임위원장 배분만 따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과 고용 안정을 위한 추경이 시급한 지금 민주당은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총선에서 부여한 압도적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결연한 행동으로 정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21대 국회는 과거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안을 확 바꾸고 일하는 국회를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 구성을 완료할 것입니다. 어떤 진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께서 부여한 시대 전환의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와 공정위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 개의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는 완성하겠습니다. 최근에도 한 대기업에서 계열사 통행세 형태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대표적인 사익 편취 행위입니다. 부당 내부 거래 등 잘못된 기업 지배 구조로 인한 문제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상법을 개정해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공정 경제와 규제 혁신의 양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 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납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의 토양 위에서 혁신의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잡초 같은 규제를 제거하는 동시에 공정 경제의 토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혁신할 것입니다. 기업들도 규제 혁신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에도 자발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는 13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세기에 걸친 분단의 장벽을 넘은 두 정상의 만남은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여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특히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열쇠말이었습니다. 뒤이은 14선언과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선언 모두 6.15 공동선언이 초석이 되어 쌓은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물입니다. 비록 최근 대북전단 무단 살포 문제 등을 둘러싼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긴 했지만 20년 전 남북이 함께 두 손을 마주 잡았던 그 정신을 되새긴다면 얼마든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난관에 봉착한 남북관계를 푸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기존의 합의사항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선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대북 전단 문제는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및 페트병 등을 무단으로 살포한 탈북자 단체에 대해 고발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우 당연하고 적절한 대응이라 평가합니다. 이들 탈북자 단체들의 거듭된 위법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은 남북 간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고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해 왔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합니다. 특히 향후 유사한 시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관계 당국에 당부합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남북관계 발전 관련 입법 사항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판문점 선언 국회 기준 당론 채택을 준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남북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제가 극심한 동반 침체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세계은행 역시 2차 대전 이후 최악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 더 빠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나설 것을 각국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위기 쓰나미가 우리 경제로 밀려오는 것을 차단하고 경기 반등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면서 고용 부분의 충격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감소폭이 4월에 비해 축소되긴 했지만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39만 명 감소했습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재정의 조속한 투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산업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 신성장 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3차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도 첫째도 둘째도 속도가 생명입니다. 미래통합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3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원구성을 매듭짓는 데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이 지났고 상임위 구성 법정 시한도 이미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명분도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난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헛되이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어떤 꼼수와 목리를 부려도 더불어민주당은 갈 길을 갈 것입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조속히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그 즉시 추경 심사에 돌입할 것입니다. 거듭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경은 반드시 6월 중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6월 중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최저임금 협상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합니다. 작년의 경우 예년보다 늦은 5월 하순에 심의가 시작됐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욱 지연된 시기에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법정 시한인 이달 29일을 맞추기에 매우 빠듯한 일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외환위기보다 더 극심한 보건경제 복합위기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고될 정도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쏠리는 사회적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입니다. 노사 양측이 일방적인 요구와 주장보다는 상대 입장을 경청하고 현 시국의 어려움을 두루 복합적으로 살피면서 열린 자세로 상생의 지혜를 모아 협상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사안의 성격이나 고용, 노동, 환경 여건상 노사 어느 쪽도 양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88%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감액까지 거론할 태세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거라며 외환위기 때도 최저임금은 인상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사 양측 입장이 팽팽하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보와 타협이 없다면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음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가 사는 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맞아 임시 일용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실직자의 고용 생계 안전망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에 따라서 민심이 반영된 의석수에 기반한 21대 국회 원구성을 시급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발언은 허영 부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 허영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통일부는 어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 셈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을 자극해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과감하게 통제하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긴급 행정명령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이용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속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어제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폄훼하고 우리 당의 전단 살포 금지 법안 추진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칠 자유, 극단적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고 이를 위한 입법적 노력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요구합니다. 국민의 안전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시고 더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을 한반도 뉴딜로 확대해 나가야 될 시점입니다. 대북 전단이 이러한 한반도의 미래와 평화 번영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왕과천의 이소영 의원입니다. 국회법 제41조에 따르면 우리 21대 국회는 3일 전인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쳤어야 합니다. 또 국회법 제48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4일 전인 6월 7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도 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회법상의 법정 기한을 어겨도 좋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협치입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법정 시한을 도과하더라도 계속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행입니다. 지금까지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정 시한을 도과하더라도 원구성을 하지 않았던 선례들이 있고 이것이 좋은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두 가지 주장 모두 헌법과 국회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첫째, 협치와 합의는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다수결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의 의미는 교착 상태를 막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더 이상 합의를 시도할 수 없거나 또는 마냥 합의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을 통해서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는 독립적인 입법기관으로서 국회 운영에 대해 다소 자율성을 가지고 내부 규칙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관행 또한 성문화되지 않은 내부 규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64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반하는 관행이나 행태는 그것이 국회가 정하고 유지해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좋은 관행을 운운하면서 국회법을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제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빚을 내서 매달 가게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중대 재해들이 발생해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최악의 폭염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가 매우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8월에 폭염이 코앞에 와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 수립은커녕 논의조차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예방 정책 수립이 매우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기싸움 말싸움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당장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